네, 시장킥 이슈킥입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인베스트 전문의 인성익 고문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을 짚어봤는데 가장 눈에 띄면서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지금 일부 언론에 쓰는 것 같은데 팬데믹은 뭐 이것의 확산이라는 의미잖아요. 뭐 바이러스가 됐던. 자, 불안한 감에 다시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인성익 고문 먼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네. 지금 계절성 독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까지 총 그 미국 전역에서 한 530만 건 정도가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그 독감 양성률이 한 18.7%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미국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몇 개 주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라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 그 A형 독감이 상당히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겨울철 되면은 좀 그런 독감의 그러니까 확산 확률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독감인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네. 공포를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유행이 또 번질까 어떤 공포스러움 그거에 관련된 주가 움직임이 또 진행될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장 자체가 워낙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이라는 게 조그만한 어떤 그 임팩트만 있으면은 거기에 확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AI, 뭐 유리기판 여러 가지 그런 현상과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이번에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제 마스크나 진단 키트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기대를 걸어보는데 기존의 어떤 반도체나 AI와 같은 강한 폭발력보다는 잠시 갔다 움직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단발성 이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물론 진행 상황 봐야죠.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이렇게 낮게 뭐 치부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겨울철의 독감은 조류 독감 AI도 그렇지만 새들도 겨울엔 감기 걸립니다. 뭐 일상적인 거죠. 근데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저도 용어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데 조류 독감이 인간에게 전이가 돼서 사망 환자가 나왔다. 요건 좀 특이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조류독감이나 이런 걸로 사망할 가능성이 사실은 적고 오히려 이제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조류에 한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폐사량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닭고기 가격이 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종간변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게 바로 비로소 팬데믹 이후부터 네.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떤 뭐 우한 폐렴이다라고 발표가 됐다가 이 폐렴이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뭐 박쥐에서 나오는 어떤 이 바이러스가 좀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서 뭐 포유류까지도 종간 변종이 되고 이게 다시 이제 사람에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뭐 살상력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우리가 사망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뭐 갑자기 뭐 실종된 신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대다수는 또 나이가 많은 노령분들이 또 치매로 잠깐 이제 집 밖에 나가셨는데 눈 깜짝하고 돌아봤는데 또 안 계시니까 네.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일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단일 사건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장할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과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예전에 한 4년 전에 아마 인성익 고문님하고 2020년도에 방송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선포가 되면서 팬데믹이 선포되기 전에 오히려 팬데믹 관련주로 거론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질병이 확산이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오히려 팬데믹이 발생된 이후에는 또 그런 종목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데 뭐 이런 거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서 한번 테마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아무래도 이 진단 키트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즘 뭐 이제 회전이 워낙 빠르다는 거, 불안감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이제 연초에 또 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제약 바이오 섹터, 뭐 시장 방어적인 섹터이기도 하니까 좀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는 다른 뭐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 이제 CES 이후에 JP 컨퍼런스 쪽으로 지금 옮겨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테마가 이제 테마 섹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관련주 중에서 이제 뭐 오늘 같은 뭐 유한양행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기존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A 뭐 관련을 해갖고, 근데 이 그런들 수혜받는 종목들이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좀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워낙 지금 오래 쉬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도 테마가 충분히 돌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저는 작년 말부터 그 비만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파괴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에서 그 관련 그 품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기존의 위고비나 삭센다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또 약품이 또 지금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효과가 더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가서 그 판매를 한다거나 판매하는 회사나, 그다음에 그거 외에 또 우리 가서 지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그 이제 주사형이 아닌 이제 먹는 경구용으로 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회사는 이게 만약에 된다고만 나온다라면은 그 파괴력은 엄청나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전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어 봄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많이 소외됐었던 업종은 아닌데, 그 중에 이제 기업들, 종목들 중에 이제 조금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리니까 도드라지는, 유한양행을 얘기 드렸는데, 혹시 기업을 뭐 하나 선택을 제약바이오 내에서, 아니면 뭐 일단 뭐 오늘 같은 특별히 경우에는 없으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약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이 있고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이제 혼용을 하시는데,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제약을 좀 더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뭔가 이제 뭐 R&D가 확산화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신제품들을 많이 이제 출시를 하는 기업들이 좀 조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반락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 봤더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금리 차가 꽤 많이 나는데, 150bp?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번 환율 때문에 이제 좀 워낙 이제 또 고충이 또 많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께서는 또 금리 인하를 또 이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된다. 2025년대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환율 차는 계속 극대화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됐을 때는 결국 또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됐다는 거죠.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많은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 고점 대비했을 때는 주가 조정 폭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앞서서 인생 고객님 말씀하셨던 뭐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소외가 좀 많이 됐어요. 거의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위고비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했던 게 불과 7월, 8월 달에는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대로는 정작 입 싹 닫게 되는 이런 주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아직 내가 바이오 쪽이나 혹은 제약 쪽에 대해서 내가 지금 포지션이 없는데, 네. 한 번 정도 기회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CDMO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 우리가 생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우시바이오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문화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을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되기까지는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트럼프
뭐 당선인이 만약에 이제 임기 중에 어떤 뭐 사고로 인해서 뭐 임기를 그만두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중국 대리기를 공격적으로 하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방법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최근에 100만 원을 다시 좀 재탈한 모습인데 네. 저는 일단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이제 셀트리온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100만 원이군요. 100만 원. 자, 그렇게 보고 딱히 뭐 도드라지는 기업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반도체에 가볼까요? 또 뭐 다뤘던 거 다 반복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자, 개장 전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 5천억 원, 메모리 한파에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기사 타이틀 이렇게 나가면은 어닝 쇼크. 근데 뭐 쇼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저는 뭐 크게 충격은 아니고 실제 뭐 주가도 삼성전자는 보면 이 실적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내놓으면 주가가 되려 발라가고 물론 안 좋다고 해서 또 오른 건 아닙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뭐 바닥을 찍고 실적 어닝 쇼크 수준이다.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이 7조 원대 정도 나오는 거 영업이익이. 근데 얘 컨센서스가 한 8조 원, 8조 2천억 정도로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지는데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이 어제까지 한 8천억 정도를 3일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매도는 이제 거의 이제 잦아들었고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실적은 거꾸로 역전이 됐고 뭔가 바닥 냄새는 확실히 풍긴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어제 폭락을 했어요. 폭락 엔비디아 6%? 젠슨 왕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폭락이라고 표현합니까? 왜냐면 우리 6.2%면 거의 물론 그 뭐 워낙 많이 여태까지 시세 올라간 올라가지고 거에 대한 6%가 뭐 뭐 이게 되기도 20달러에서 하는데. 15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2년 동안 네. 뭐 워낙 많이 올라갔는데 뭐 하루에 6.6% 이상 빠졌다는 건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정도면은 폭락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워낙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은. 근데 엔비디아가 나쁜 게 있었나요? 계속 좋게 나오고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오고 근데 그 투자자들은 그 이상을 기대를 하는데 그 이상의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못한 건 아니거든요. 뭐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제 새로 뭐 하고 그 일본의 토요다가 협력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로봇 관련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미래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장 지금 여기서는 그 이상 뭐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뭐 블랙웰에 대한 어떤 차세대, 어떤 루빈에 대한 어떤 신개념 뭐 이런 거를 계속 더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요구했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기대치가 거의 끝나는데 너무 옥조인다.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더 없고 그렇다면 주가는 이제 기존 생각보다 지금 오버슈팅한 상태라면은 어떤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만 어긋나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글쎄요 더 올라갈지 뭐 계속 틀렸거든요. 네. 여기선 그칠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그건 예측 못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떨어져도 우리나라 주가의 반도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오는 그 관련주 중에 대표적으로 한미 이제 반도체를 네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가는 바닥을 찍고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반도체가 디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는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빠지고 우리는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 그래도 그걸 딛고 올라가는 그리고 향후에는 그 실적을 넘어서고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면은 뭔가 의미는 상당히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젠슨 황의 그 기조연설 CES에서 뭐 대충 다 요약본 보셨겠지만 장 끝나고 이제 어떤 제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제품이 빠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딜에 HBM 일부 채택이 됐다 뭐 이런 내용 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HBM은 결국에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성공할 것이다 믿는다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 싸움 붙이는구나.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이
거의 독점적으로 많이 포지션이 돼 있으니까 마이크론한테 좀 분사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경쟁을 좀 부추기고 그렇죠. 뭐 그런 내용 이외에는 큰 임팩트나 쇼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주가만 그냥 6% 떨어지니까 뭐 아까 그 표현하신 근데 우리하고는 좀 별개 같이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6% 떨어진 거는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보더라도 아마 이게 충격적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기조연설을 하게 되면은 항상 늘 주가가 잘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찾아보고 나면은 발표한 당일날에는 좋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작년인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원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엔비디아가 뭐 로봇 산업을 만들겠다, 로봇을 직접 제작하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고된 어떤 연산이라든가 사측 연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설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결국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프라 확충에 우리가 가장 앞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엔비디아 주가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보신 분들이 아마 당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떨어진 이유는 한 가지는 그래 또 어떻게 보면은 언젠간 갈 얘기지만 너무 좀 시기가 좀 멀다. 그리고 당장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 대한 포지션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원래 하고 있던 건데 이걸 좀 부풀려서 쇼를 한번 했구나 정도로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RTX 제품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판매가 되던 RTX 4090에 비했을 때 가격도 뭐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금 많이 급격하게 떨어뜨리겠다. 신제품 가격인데 왜 이렇게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AI 혁신 덕분에 지금 새로운 설계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덕분에 양산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제공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왜 주가가 떨어지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아본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출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는 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뭐 거의 큰 타격 없습니다. 뭐 어제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이 좀 나왔고 오늘 뭐 이어서 좀 나오다 보니까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은 지금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 보더라도 일단 마이크론이 일부 물량을 받아갔다 한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도 공장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찍어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캐파를 모두 지금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론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자. 그렇죠. 차라리 만약에 SK 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내가 좀 하락이 별로 걱정 안 된다라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도 뭐 문제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 네. 그냥 뭐 결론이 중요한 거죠. 뭐 쫄지 말자. 뭐 쫄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다음 주제로 또 빨리 넘어가서 기업이 딱 선택이 되면은 그 기업을 먼저 사실 시청하신 분들은 뭐 그걸 또 원하시니까. 자, 10시 지금 20분, 30분대 넘어가니까 소비 섹터가 은연중에 지금 사실 경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소비도 위축되고 심리도 위축되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일각에서는 1월 30일까지도 한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소비 관련주 섹터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아마 27일이 공휴일이 되면은 글쎄 우리나라 역사상 어쩌면 가장 긴 공휴일이 되지 않을까요? 뭐 과거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연휴가요? 예, 뭐 이제 토요일, 일요일하고 하루 이 30일 날 하루만 또 휴가를 낸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일 이상 열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당히 좀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그런 여행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행 관련주 항공주 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 때문에 참사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빛을 못 보는데 지금 조금씩 좀 움직임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주 항공에 상대적으로 보이는 뭐 티웨이라든지 부산에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LCC가 기준으로 하는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약간 좀 탄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또 없지 않아 감지되고는 있고, 그다음에 LCC가 무서워서 이제 국적기로 옮겨가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여파 때문에 쉽게 가지를 못할 것 같고, 그 여파가 최근 들어서 보면 식료품이나 뭐 의류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또 되고 있는데, 네. 글쎄 그쪽 한번 연말에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상황인데 계속 움직임이 강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많이 붙어주는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뭐 강세라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안정성을 취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원래 많이 빠진 쪽에서 바운딩하는 게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현재의 어떤 시장 장세라면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섹터 기업은 딱 선택이 힘들까요? 기업은 이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뭐 저는 만약에 이번 내수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어주 쪽을 좀 보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어? 식품 쪽, 그러니까 방어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뭐 식품 쪽, 그러니까 뭐 삼양도 괜찮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좀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지 좀 주가 많이 반락이 됐던 이 좀 많이 후퇴했던 뭐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들도 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경기가 워낙 경색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쉽게 뭐 사치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명절 선물을 뭐 큰 걸 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판매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명절이 단순히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소비주가 날개를 편다라는 것에 대한 트렌드가 꽤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지금처럼 좀 어려울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방어주 혹은 이제 배당성이 좀 높았던 뭐 식료품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 뭐 PMI 지표가 좀 호주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실제 오늘 호주 CPI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유럽들도 물가가 좀 다시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 적정한 물가 상승은 물론 서민 경제에는 좀 뭐 확대 해석하면 그럴 수 있지만 자산 인플레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렇게 식품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해서 내수 쪽 끝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